지금 제가 온 곳은 한강진역 근처에 있는 퍼플 라벨이라는 독립병입 위스키 전문 바입니다. 여기 바텐더님이 작년 초에 다니던 가양주 연구소 전통주 학교 동기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새로 또 바를 오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겸 제가 왔습니다. 오늘 겁나 추운데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한남동의 북한남 바 퍼플라벨이라고 독립병입을 전문으로 하는 몰트바 그리고 칵테일도 같이 겸하고 있는 바 퍼플라벨 오너 바텐더 김진석입니다. 바텐더라는 직업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뭔가 전문직으로도 인식이 안 되고 뭔가 대중적인 직업은 아닌데 어떻게 바텐더라는 직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을 하다가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와 청담동에 어느 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바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텐더의 모습과 그 공간을 보고 너무 매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텐더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클래식 바에서 일한 거는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조금은 캐주얼한 다이닝 바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쩐지 몸이 되게 좋으셨네요. 바텐더 분들이 일반 분들 생각하기에 술을 잘 먹는다 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도 하셔가지고 체력도 좋아서 네. 주량이 셀 것 같은데 주량이 우선 좀 많이 먹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8잔 정도? 반병 정도? 네네, 그 정도는. 좋아하시는 술이 일단 증류주들은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싱글 몰트를 가장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통주를 같이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통주에서 증류주 중에 소나무화학이라는 증류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생뚱맞은데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제가 여자친구는 없고요. 대신에 와이프는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와이프분께서 바텐더를 할 때 만나신 거예요? 네. 바텐더를 하면서 만났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초창기였고, 그러다가 제가 바텐더를 시작한 계기도 이러한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 평일에 출근하고 네. 주말에 쉬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와이프분께서는 그거를 다 이해를 해주시고 비전에 대한 것도 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본격적으로 바 퍼플 라벨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건데 어찌 됐건 작년에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사실 없었어요. 그쵸. 없었는데도 과감하게 그것도 한남동에 퍼플 라벨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제가 목표로 삼았던 오픈 시기가 2021년도였고요. 그래도 21년도 안에 목표하는 해 안에는 오픈을 하고 싶었고 코로나라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나서 차라리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좀 헤쳐나가자는 방향을 선택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플 라벨 딱 컬러가 일단 들어가고 저 이제 들어온 입구부터 지금 입고 계신 복장까지 다 보라색으로 맞춰져 있는데 네. 이 퍼플 라벨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선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특히 보라색이라는 게 화려하고 우아하고 기족의 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간과 독립병의 위스키 그리고 바텐더의 모습들을 다 함축시켜가지고 이 공간에 녹여내고 싶어서 퍼플 라벨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매장이 고급져 보여요. 네. 저랑은 또 다른 저희 가게랑 너무 다른 네. 인테리어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네. 상권도 네. 있다 보니까 퍼플 라벨에 포토존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포토존은 따로 없는데 다 잘 나온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보통 손님분들이 많이 찍는 게 저희 테이블 좌석 뒤쪽이랑 네. 그리고 화장실 앞쪽. 여기가 화장실 문이었네요. 네. 네. 저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정말 연남동과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네. 매우 다르고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조명을 보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인테리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기물이랑 파테이랑 싹 다 싹 다 해서 싹 다 해서 싹 다 해서 주류까지 싹 다. 주류는 빼야죠. 주류 빼고 주류 빼고 주류 빼고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주류 빼고 네. 이제 뭐 조명, 설비, 뭐 기물, 냉장고. 네. 제가 봤을 땐 주류도 돈 몇천 깨졌을 것 같은데. 좀
좀 많이 네. 가격대가 있는 위스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뒤에 보이는 백바, 바 테이블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무래도 네. 통나무인 것 같은데. 네, 그 수입 월넛 원목을 사용하고 얘가 5m짜리 이거 구하려고 인천에 거의 한 달 꼬박 왔다 갔다 하면서 구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우선 손님분들이 가장 시선이 많이 가고 그리고 가장 터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바 테이블과 백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텐더분들이 일하는 곳은 바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바스테이션 구성할 때 이것만은 꼭 있으면 일할 때 편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되기는 했는데 피처린서라고 해가지고 네. 쉐이커나 지거 같은 경우를 바로 세척을 금방 할 수 있는 카페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있으면 조금은 일에 좀 신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 위에 바뜨라고 하죠. 네. 그 수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으면 칵테일 섹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반찬통이라고 많이 하죠. 네. 요거잖아요. 린서가 네네네네네. 요건데 요거는 맞춤으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맞춤으로도 가능하고요. 하나하나 부품을 찾아서 구매를 한 후 직접 설치도 가능하세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퍼플 라벨은 독립병입 위스키 전문이라고 하는데 네. 독립병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병의 위스키가 그렇게 막 대중화가 되어 있는 위스키 라인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독립병의 위스키를 알기 전에 간단하게 오피셜 위스키라고도 하고 오리지널 보틀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일반 뭐 대형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발벤이나 뭐 글렌리벳 이런 위스키들을 보통 오리지널 보틀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생산부터 병입까지 직류 공장에서부터 생산을 해서 병입까지 이루어지는 반면에 독립병입 같은 경우는 생산을 제외한 직접 증류소를 찾아가서 또는 샘플을 받아서 테이스팅을 통해서 독립병입 회사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 병입을 하고 라벨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스키를 만들진 않지만 가서 캐스크를 사가지고 와서 병입을 해서 독립병입 회사만의 아이덴티티를 첨부시켜가지고 병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텐더님이 추천하는 위스키 입문자분들을 위한 독립병입 위스키 접근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데네지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컬렉션 같은 경우는 도수가 46도로 맞춰져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도수면 입문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술병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병도 예쁘네. 일단은 바텐더님이 추천하는 독립병입 위스키는 요렇게 요 브랜드죠. 네. 카데 헤즈. 헤즈. 헤드라고도 하고 헤즈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보통 카덴 헤드라고 많이 표현해요. 술은 거의 일주일에 뭐 한 세네 번씩 드시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7일은 먹는 거예요. 바텐더님이 생각했을 때 인생 최고의 한 잔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아무래도 신혼여행 갔을 때 먹었던 글렌모렌지 시그넷이 가장 좋지 않았나.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LA로 다녀왔습니다. 부럽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먹어야 된다. 저는 스프링뱅크 15년 제품일 것 같아요. 그것인 이유가 있을까요? 위스키가 정말 맛있다라고 진짜 충격적으로 크게 느꼈던 게 스프링뱅크 15년 제품을 맛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텐더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렵은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고 테이스팅에 대한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칵테일 메이킹에 대한 기술력도 키워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니저먼트라든지 손님 케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텐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텐더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바텐더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바텐더님이 생각했을 때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 혹은 갖춰야 될 소양들. 일단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당장에 현장에서 일을 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보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도서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물의 이름이라든지 술에 대한 종류라든지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좀 터득을 하고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좀 조주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공부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이제 준비를 한다면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진짜 바텐더를 하고 싶다 이렇게 꿈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바텐더의 소양으로는 저는 마음가짐이 최고 큰 것 같아요. 바텐더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취업이 되는 문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높지도 않고 조금만 열정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대신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물며 셰프가 되고 싶은 분들도 처음에 들어가서는 밑에 뭐 양파부터 까고 설거지부터 하고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나는 칵테일을 만들 거야 해서 들어가서 칵테일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것만큼의 또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한 잔을 또 손님한테 내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실력, 기술들이 갖춰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가짐을 조금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겠죠. 많죠. 바 창업에 대해서 아직 2달이 안 됐잖아요. 네. 바 창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본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바씬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위스키 추천이라든지 메이킹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갖추고 나서부터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어떤 섹션을 만들고 어떤 공간을 만들고가 좀 방향이 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주류 라인업이나 이제 상권 그리고 유동인구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모든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의 색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병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바의 색이 되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바의 컨셉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컨셉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컨셉이 강한 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색이 담겨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업을 한 지 2달은 안 됐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술을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상 손님이 있었나요? 우선 여기서는 한 분 정도 있었고요.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에요? 유형이 다양하긴 한데 약간 대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기본은 반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반말은 조금은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 욕이 날라오고 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님분들한테 일단 피해를 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손님 그러면 나가서 얘기를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데리고 나가면 체구가 좀 있다 보니까 나가시면 또 말이 또 달라지세요. 네. 약간 나가시면 또 이제 크게 또 욕도 안 하시고 존댓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일단 결제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네. 보통 거의 다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비밀의 방으로 비밀의 방으로 따라오라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강압적인 것보다는 저는 다른 고객분들한테 약간 피해가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또 궁금한 질문. 여기는 고객층이 어떻게 돼요? 연령대나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지금 9시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정상 영업을 한 3주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봤을 때 정말 젊은 어린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한 20살 초반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프라이빗한 공간에 좀 있다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거의 마감 시간쯤 해서 이렇게 혼자 또는 지인들이랑 오시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좀 많이 오시고 상권에 따라서 좀 많이 네네네.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바텐더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나 한마디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력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 상황에서 바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바를 오픈을 하기에 앞서서는 일단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경험과 자기 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를 오픈하시는 분들을 항상 다 대단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욱더 그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었을 때는 충분히 어려운 상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면 언제든지 저희 가게에 놀러 오셔서 그냥 술을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셔서 편하게 얘기해서 저는 조언도 드리고 싶고 도움을 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도움도 드리고 싶고 뭐 어떤 데서는 어떤 걸 샀다 이런 정보력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바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라. 네네, 저는 진짜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쵸,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위스키란? 왠지 뻔하지만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질문인데 위스키는 그냥 맛인 것 같아요. 맛. 소주나 여러 술들도 있지만 위스키는 정말 맛이라는 게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위스키는 뭐 음식과 같은 그런 맛이라는 게 존재하는 술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와이프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거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정말 큰 버팀목 같은 사람이죠.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오픈을 준비하느라고 독립병 위스키를 모으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오픈을 준비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길게 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백수 생활을 6개월을 한 건데 그럴 때도 옆에서 큰 부담 없이 항상 좀 지원도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주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큰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랑이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